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 직원들 소개만 그냥 하고 질의에 그냥 들어갑니다. 예. 농촌진흥과의 명태 신청 후에 장기 재직 휴가 중에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 담당 주사입니다. 한근형 농촌관광 담당 주사입니다. 김선영 농촌자원 담당 주사입니다. 송창현 기농기촌 담당 주사입니다. 김명철 농기계직원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예.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12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네. 각종 재정 인센티브, 즉 당사비 수상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당사업비 2억을 수상하셨네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근데 2억을 가지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을 열대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네. 그게. 그런데 지금 거기는 잔디 깎기 기계도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잔디 깎기 기계는 있습니다만 노후 농기계 열대 구입의 내역엔 들어가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 그거 안 들어가는데 네. 열대를 이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혹시 네. 잔디 깎기 기계는 몇 대를 수용하고 계십니까? 잔디기 지금 성형 저촉기는 18대가 있습니다. 아니, 잔디 깎는 게 기계가 18대나 있다고요? 네. 아, 그러면은 잔디 깎기 기계가 이렇게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 또 조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임대사업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으로만 딱 돼 있는 기계밖에 없습니까? 잔디 깎는 게? 아닙니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조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상적이나 이런 데 잔디는 좀 얕다 보니까 기계 높이가 좀 이렇게 낮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계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깎지를 못해서 좀, 불편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높이를 깎는다면 미리 잔디 깎을 때의 용도에 맞춰서 높이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이리 싶은데요. 네, 높이는 뭐 맞출 수 있습니다만 약간 경사진 곳은 약간 올라가는 게 이제 좀 물이 위험을 해서 경사도에 따라서 조금 작업의 애로는 있거든요. 그럼 잔디 깎는 이 기계가 18대가 거의가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네, 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빌리 가는 데는 이제 임대료를 얼마를? 임대료는 우리 구입 가격에 따라서 0.5에서 1.5% 사이거든요. 그래서 구입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해도 얼마에서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되게,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한 17만 9천이 최대거든요. 아니, 잔디 깎는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아,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네. 이제 구입 가격에 따라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잔디 깎는 기계가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거는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비싼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잔디 깎는 기계는 임대료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거는 놔두고 잔디 깎는 기계 임대료.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그 담당 계장님 없어요? 아, 예, 그 하루에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하루에 15,000원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기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런 운송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 운송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운송비는 포함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높낮이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네. 그럼 미리 저기 잔디 깎는 그걸 좀 미리 맞춰놓으면 안 됩니까? 열렸을 때도 똑같은 잔디 깎는 높이를 해놓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현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고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좀 그 높낮이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예, 우리 예. 직원들이 맞춰줄 수 있다. 예, 그 필요하면 말씀이시죠? 그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한 두 가지입니다. 그 16쪽에 그 민선 빈수 공략 추진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맷돌 호박 경쟁력 강화. 지금 이거는 올해는 이 수확량이 영 적겠네요. 비가 많이 와갖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 이번에 일본하고 수출한다는 거 그 호박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단호박이고, 이는 이제 맷돌 호박입니다. 이거는 맷돌 호박이고 예. 크게 그 하는 거 외국에서 가온 그이고. 예, 그렇습니다. 단호박은 뭐 작황이 어찌 됐습니까 올해? 단호박은 올해 작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 800톤 정도로 수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랑 수출을 합니다. 올해는 20일, 25일 일본 뭐 수출하고 그런 데는.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거 기농 기촌인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그 LH 그 리처 사업이죠 이게. 예, 예. 그 이제 뭐 악양에 그 주민들과의 우리 건설가에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현지에 갔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거 멋진 그곳에 30동을 지으면은 그 파장이 너무너무 세다고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함으로써 또 자기 통행하는데 인도길로 다시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도로를 또 만들어줘라. 그 15톤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너무너무 뭐 공기도 안 좋고 다니도 불쾌해. 아주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래, 이걸 또 잘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기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싹 다 해주고 하라는 이장님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뭐 해줘도 거기에다가 30동이라는 집을 LH 주택단지 리처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과하고서 예.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하드 부분에는 이제 그쪽에서 좀 하고, 예. 안에 이제 내부 어떤 교육이나 정착에 도움되는 어떤 그런 소프트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좀 챙기고, 그렇게 좀 국가에서 같이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30동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참 걱정스럽더라고. 그 뒤에 또 절도 있고, 하동, 올라가니까 하동의 섬진강이 다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는데, 네.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에코맘 밑에 한다더만 창고 에코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절 앞에. 그 부위 땅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마 땅 구매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에 없고, 그 다음에 주위의 자연과 경관이 아주 잘 보존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기농기촌. 그 내역에 대해서 뭐 많이 기농을 하고 그리 나와 있는데요.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으로 한 달짜리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1차 8명, 2기 7명, 3기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대로 다 해서 1인당 하루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도 제공하고 산 다 살해보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관광진흥가에서 하는 그런 그거하고 기록 2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한 달 살아보기 운동을 살아보기 어떤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기농 기촌이 살아보고 난 뒤에 좀 많이 있습니까? 기농기촌은 저희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8,171명이 기농기촌을 하셨고요. 기농인으로 정착하신 분이 한 3,6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4%가 됩니다. 근데 가구상으로 보면은 창녕이 한 1,300가구, 남해가 한 1,200가구, 저희가 한 1,100가구가 되는데, 이제 약간의 그 차이가 창녕이나 남해는 이제 정착률이 5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까지 한 20%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농인이 많습니다. 그럼 기농기촌이 우리 우리 인구 증가에 많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되는 시구는 그 청부이더라고요. 하동구는 더 1년 한 1,000명, 학생 수는 한 100명 네. 계속 떨어지는데 말뿐인 그거 말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하동에 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또 사망자는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인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 이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동료회원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기농기촌 그 지원 내에 보면은, 물론 우리 진흥감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계신 뭐 같이, 지금 기농기촌이 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기농기촌자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죠. 네네. 예,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앞으로 유통가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 평균적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아요.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기촌하는 사람들이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동전역에 뭐 기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옥종 같은 경우는 딸기하러 그 기농인들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다가 아니면 과거에 고향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딸기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를 5, 6년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농기촌을 해가지고 딸기를 하든가 안 하든가 우리 옥정에다가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특히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옥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합원 가입하고. 네. 그런 분들은 부부 두 사람을 거두지 않으면 지원 안 해주는 방법. 네. 예. 우리 인구 증가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해서, 하여튼 인구 유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옥중에 오지 말라도 딸기 하러 올 사람이 있어요. 딸기를 많이 하는 곳이 되는 게네. 또 위치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살러 와가지고 5년 있다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 농가지도 신청하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지원도. 또 이 기농하는 사람들, 부부 중에 남자는 해놓고 좀 이따 떠난 사람들은 조금 또 좀 늦게 줘도 돼요. 왜? 좀 이따가 돈벌이가 우리 하동을 떠난 사람들은 또 실제로 우리 보도 지원해줘봤자 네. 큰 목적도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별해서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것도 깨면 좀 우선적이지요. 다문화 과정이 지금 갔네 한 380여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과외하고는 별 관계 없으면 내가 이 사석에서
애들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어린이집에. 옥정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네. 곤양, 수고, 산청인데. 다문화 가정은 당장 어린이집에 입소가 돼. 일반인들은 안 되는 길이라 2년 기다려도 안 된대. 그래, 그런 거는 차별적 아니라 똑같아야 되거든. 하루라도 먼지 나내면 어린이집 먼지가 안 나있으면 그죠? 이 상황은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 농업 분야에도 혹시 그런 거 있을까 싶어서 제가 네. 높아시냐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 지금 우리 농축사과나 그 맞춤식에 보면 또 농기계도 보도 사업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북천이 이제 있고 또 금남이 있습니까? 고전에 있습니다. 고전에 있는데 북천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 없대. 아, 호스트기. 큰 기계는 무조건 우리 센터에 본청에 가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주지. 아닙니다. 호스트기 있습니다. 그거는 드는 게 없더만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쇄기는 그거는 이제 타고 가려고 하니까 네. 없다고도 내가 직접 가서 임대라가 물어봤는데. 2층 진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노타리를 빌려 간다면은 예. 트랙터를 안 가고 우리가 그냥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못 가오지. 우리 들어도 이렇게인데, 그래 있는데. 또만은. 담당회장, 우리 있어요. 그래니, 움지요. 지으면은. 예, 죄송합니다. 지점에는 2군데는 없습니다. 예. 그래, 그거 몇 푼 한다고. 그 지역 주민들 편리로 봐서. 그리고 그래, 우리가 농기계를 그렇게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그래야 없어서 꼭 본청에 가서 가져가야 된다. 그거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대략 무게가 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 호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소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동이 좀 가벼운 계통, 갈릭이나 이런 계통은 이제 분소에다 배치를 해서 그것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 그림은 서자 대접하고 있는데, 그 점 한번 좀 각별한 관심 한 가져 보여주시고요. 예.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소득 지원가서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기계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쌀값이 작년하고 그작년하고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15%에서 20% 올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다양하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한 1억 줍니다. 1억. 이양기는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성형 이양기. 맞춤식에 지원하면 1,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물론 과거부터도 지원했지만은 우리 노약자들이나 소농가들 농사를 임대를 주는 기나 내가 짓는 기나 거의 같습니다. 우리 콤바인 타자하는 게 7만 원 같으면 이양기 5만 원 같으면 이양기는 진짜 누워서 떡먹기거든. 금액도 기계값도 10불밖에 안 하고 돈은 유사하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사용료도 좀 적정한 선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용료는 이제 정부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0.5에서 1.5% 사이로 해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개인별 예. 이양해주고 받는. 작업 대행료 말씀입니까?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됐고, 보조를 받은 부분에서 참 강제로 너가 50% 보조 받았으니까 50% 받으라 소리 못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한 150만 돈 더 치면 더 심습니다. 나중에 우리 드론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다음 과에서 우리 포크레인 50만 원도 비싸다 그래요.
토가에 한 1억 줘야 됩니다, 좋은 거는. 공투. 이왕 이거 1,000만, 2,000만 아니고 1,000만 보조받아가고 하루에 그 3배, 4배 발라비면 농민들은 이제 어찌 살아야 말입니까? 아니, 임대주는 낫거든. 농사 임대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상거래 질서가지고 써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다음 과에서 내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 받는 사람들은 뭐라도 좀 작전다든가. 우리 성룡 이항지가 임대가 됩니까? 있습니까? 임대 중지. 목록에는 없더만. 예, 없습니다. 예. 성룡 이항이 그런 것도 몇 대 정도는 해가지고 임대해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농가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실제로 내가 깨놓고 내가 한 3일 빌려가서 이웃이 싹 3만 원에 심어주고 있어요. 6만 원 받는데 올해부터. 이 문제라 문제예요. 콤바인 타작하는 것도 고마워 뭐 7만 원, 8만 원 자꾸 올라가지. 실질적으로 이제 농기 하는 사람들 자기도 인건비를 벌어야 당연한 거거든. 너무 이 폭력에 처하니까 이 노약자들이나 논 한 구안, 두 구안, 식구들이 해가 쌀 찌준 사람들은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퇴직이 전에 실과 우리 그 센터 가량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 사람이 좋은 방법. 기계를 소유하자 한 사람 이익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읍면에 좀 우리가 그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임대 농기가 있다라면은 내년 당초선에 좀 우리 확보해갖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종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작년하고 올해 기농 기촌 인구가 상당히 꽤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출자들도 또 꽤 돼요. 예. 그 전출자들 보면 원인이 나와 있는데 뭐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농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장 문제, 질병 다양한데 여기 보면 약 35%를 차지하는 31세대가 농촌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전출을 한다. 뭐 재정상의 어려움은 본인들이 또 시골에 와서 뭐 겪다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형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농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라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또는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일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경영진단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오시는 분들이 이제 도시의 삶에서의 어떤 약간 공동체적인 문화에 좀 이제 낯설어 가지고 주민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주민화합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이질 못해가지고 서로 좀 기존에 들어오신 분을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좀 어느 정도 좀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서로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예. 지역민들 간에 이런 소통들이 잘 안 되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국가적인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보여서 그래요. 이분들이 보면 이 원인별로 보면은 기농에서 들어오신 분하고 기촌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기농이 작년 같은 경우에 230세대면 기촌이 778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기농하고 기촌은 엄연히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농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기초는 이 농촌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또는 뭐 농촌에 그냥 정착해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은퇴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전출자들을 보면 이 기농인들은 2%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기촌인들이 거의 뭐 19% 정도 전출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그 행정에서 이분들 정착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지역민들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해야 될 노력들은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 마을 주민들하고 또는 이분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분들이 사실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급떨기 시작하면은 적응 못 하거든요. 정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마을에 정착을 했다고 하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그분들이 마을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 담당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면사무소나 직원들이 보면 각 마을에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을 좀 친근감 있게 마을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따로 외딴 집들 선호하시니까 그걸로 가면 진짜 그 똘다가 결국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행정적으로 조금 이런 분들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좀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우리 하동군으로 보자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분들을 일부는 또 여기 우리 하동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놓치고 있는 자원입니다. 뭐 소통하고 서로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재정상의 있지만은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분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 진단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나가면 어떤 이유로 나갑니까? 라고 설문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 공무원들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8페이지. 그 농촌 체험마을 현황 그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제 요거하고 크게 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하동군에 치유농을 지금 혹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치유농업. 치유농업 예. 맞습니까? 지금 우리 그 지금 담당가에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개나 아니면 또 직원이 있습니까? 예, 농촌 관광지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옥종에 햇들 목장에 치유농장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지금 운영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 농업 트렌드가 치유농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언제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범 사업을. 2019년에 해서 2020년에 이제 완결을 했고요. 그래 이제 거기가 어떤 동물을 기반으로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는데 네. 준비는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서 사람 소통도 좀 어렵고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일단, 동물 위주라면 뭐 어떻게 목장에? 이제 목장이니까 젖소를 만지면서 뭐 어떤 좀 스스로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뭐 동물하고의 소통, 또 동물을 만지면서 보면서 느끼는 걸 가지고 치유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흙을 만지고 직접 농업을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치유농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농업 트렌드인데 좀 뭐 시범 사업을 그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좀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치유농업을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물 쪽에 많습니다. 식물 쪽에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많고. 식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접 자기가 농업 자체를 체험을 하면서 네. 뭐 건강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반려식물이 예, 그리고 도움이 우리 된다고 하동은 또 주변 경관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뭐 조직 개편을 해서라도 치유농업계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일단 저희도 농업인 대학뿐만 아니고 치유농업에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있고요. 거기서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이제 직원은 한 명이라면서요. 농촌 관광지에서 이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선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방향은 치유농업 방향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정책을 좀 개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그 농업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건 줄 아시죠? 예. 예, 이게 아마 앞으로는 큰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운영을 한다면. 원래 치유농업 자체가 뭐 식물, 동물을 이용한 어떤 농업 자원을 발굴해서 소득화를 하는 그러면 방안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약초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농사라든지 또 동물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육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비원입니다. 42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참고를 좀 하십시오. 소장님,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군비로 이루어지죠. 이제 일부 도비가 좀 있습니다. 예. 아까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대부분. 질의를 할 때 대부분. 네, 대부분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네. 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반납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농업인단체 행사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있을지요? 자, 소장님, 이게 답하기 전에 먼저 의회가 자성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 확보하게끔 놔뒀거든요. 그것보다 의회가 먼저 자성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게 아닌데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코로나 시국에 따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농업인 단체 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그런 우려감으로 좀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우한으로부터 시작돼서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21년도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 예산들은 계속 이렇게 낳아놓았던 거죠. 그러면 대안은 어떤 것이냐? 의회가 방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 삭 까먹고 잘랐어야 됩니다. 안 쓸 것은 쓸 거라고 하고 우리가 전제하에 했거든요. 쓸 것이라고 전제하에. 이제는 대안이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고 아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어떤 많은 분들이 좀 움츠리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또한 어떤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행사를 하고 싶어 하고 교류를 하고 또 교육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시는데 아니, 소장님, 제가 뭐라고 지도했습니까? 7월 1일 이후 사회적 거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시라 했습니다. 1단계로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하동군이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동군은 1단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 7월 1일 거기 맞춰서 그러면 빨리 이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삭감해갖고 다른 예산으로 쓸지 아니면 예산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게 농촌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이게 우리 하동군이 삽니다. 특히 농업, 농촌 전체의 이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특히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 알겠습니다. 예.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는데 깊이 좀 더 성찰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적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군비 또 반납될 거예요. 군비 반납 안 하도록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이라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기농기촌 관련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3년째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는데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게 기농기촌 업무가 두 개 과가 서로 협업하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이 주가 좀 되십시오. 소장님이 좀 주가 되셔서 행정과에다 맡기지 말고 행정과에 있는 계획하고 서로 TF팀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물론 돌아가는 분들이 각자의 사정은 있습니다만은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하동에 정착할 수 있게끔 또 하동으로 기농기촌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F팀을 하나 좀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농촌 체험마을 현황 및 세부 내역인데요. 잘하고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장님 그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죠. 그게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삼촌 생태마을 사업 지금 상태가 어떤 거라고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삼촌 생태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 이제 사무장 선정하고 위원장님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좀 진행하면서 좀 의욕이나 지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러다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데 13억 8,4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 건물 지금 가만히 방치해가지고 검질 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운영은 그리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 건물 2011년도 새 건물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본 의원도 이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노력해야 되죠. 거기가 마침 탄소 없는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이죠. 탄소 없는 마을인데 행제보건 활공장을 올라가는 길이어서 조금만 이게 활용도를 높이면 가능성은 있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했던 저도 아는 대로는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 소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 마을 주민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예.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그래 보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수 의원님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보유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면 52페이지를 보면은 2021년 4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입 내역이나 임대 농기계 지출 내역을 보면 그만큼 많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거를 고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예, 그러면 이게 늘었으면 인력도 그만큼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충분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로 그러니까 13분이 충분히 이 농업소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임대농기계 운영에 이제 직원은 공무직에 9명 있고요. 네네.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월 한 50회 정도, 하루 50회 정도로 지금 배달을 하고 있고, 네. 아침에 8시, 7시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과도한 업무가 아닌지, 그러니까 인력을 더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일단 좀 힘이 좀 많이 딸리긴 딸리는데 네.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네, 내년에는 꼭 인력을 확보해서 예, 또 이분들이 뭔가- 또 근무 조건이 좋아야지. 예를 들면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다 저희 또 어떻게 보면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친절히 응대도 되고 그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은 불용 농기계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노후 농기계를 뜻하는 겁니까? 네, 노후 농기계입니다. 이 노후 농기계 매각건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네. 개별 매각도 있고 일반 매각이 있는데 그 혹시 매각 그 하실 때 매각 그 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원래 농기계가 매각을 할 때 이전에는 일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혜순 의원님께서 전에 개별 매각을 해봐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농업인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처음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 일반 매각도 7건을 하셨는데 네. 이 개별 매각을 할 때 그 기준이 예를 들면 그냥 뭐 무작위로 뭐 이렇게 올려서 사이트에 올려서 선착순인 건지 일단 좀 이용도가 높은 이제 올해 매각한 게 굴삭기하고 건초기와 수확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를 온비디오에 올려가지고 그 온비디오에 올리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시고는 그 지역 농민들한 동선권을 먼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저희 이 농기계들이 저희 농기계 구입 자체를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이런 임대를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건데 매각 자체도 예를 들면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비드보다는 뭐 일괄 매각을 뭐 개별 매각을 해야 한 시도는 좋으나 일단 저희 농민을 위해서 이 농업 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농기계라고 해도 아주 못 쓰는 농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저희 농민이 우선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그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시만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농촌 일선 돕기가 어느 과 소관인고 지금 내그 감수 잘 보니까 전혀 못 찾아가지고 농업 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장님한테 제가 이양 네. 시한 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 인력 소요 및 뭐 지원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가지고 6월 15일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5, 6월달 일선 돕기 예, 실제- 인력 지원 현황이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관공서 직원들은 다 지금 그 언면하고 시가서는 다 좀 협조를 해달라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 쪽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옥종, 지부, 금난 농협 같은 거는 했고 대신에 이제 장병들 쪽에 이제 저희가 직접 전화도 하고 사회단체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약간 좀 약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주지는 좀 않았습니다. 수요 대비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급이 됐을까요? 비율로 따지면. 매실하고 마늘하고 이제 보통 주 일선돕기가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그 수요 대비 공급 우리 이제 그 인력을 지원해 준 게 예. 그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력 지원이 100% 다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하고 엄면에 들어온 거는 거의 일선돕기가 다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임금비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단순한 일로 하면은 임금비가 여자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남자는 한 15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뭐 좀 제안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가 보니까
마늘 재배 영농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8억 5,500만 원입니다. 군비가 2억 8,500, 농협이 2억 8,500, 자부담이 2억 8,500, 요렇게 3분의 1씩 좀 부담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1인 임금비가 지금 12만 원으로 계산을 좀 해가지고, 예. 농민은 4만 원만 부담하면은 네. 됩니다. 이게 공급하는 인력 수가 7,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업만 있는가 하면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요게 또 1억 원이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까지 지금 제가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지금 비교를 합니다. 비교. 남해는 그렇게 인력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하동은 안 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이제 중개 인력,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저희도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암하고 하계가 하고 있고요. 마늘 자주 아마 협회일 겁니다. 제가 이제 남해 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의견도 정치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하려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동 농협이다. 그래서 하겠다 하면 좋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우리도 당신들이 부담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도와주겠다. 이래 됐는데,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좀 치고 나갈 주체적 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사실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농협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하고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농민들 결국은 인력을 해소해주는 측면인데 농민들 대환영 안 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는 그러면 그 농협장은 아마 다음에 출마하면 바로 당선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농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동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군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신뢰랄까 믿음이랄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계절 근로자를 우리 군에는 신청을 했었습니까? 네, 계절 근로자 2명 했습니다. 2명이요? 예. 지금 그러면 2명이 하고 있습니까? 2명은 신청을 했는데, 예. 그게 코로나 관계를 해갖고 입국이 안 돼가지고, 예. 못 들어온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민들한테서.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네. 하동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홍보가 안 됐든지, 여러분들이 고생한 걸 안 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농민들은 하동군이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90일에서 150일까지 가는 근거로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인력이 지금 2,000명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2,000명이.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농민들이 지금. 저한테.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농촌에 지금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마늘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내년에 마늘 좀 심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이고 노동력 때문에 뭐 마늘 누가 빼고 누가 뭐 심고 할 거고 지금 그런 사이입니다. 역대 지금 마늘이 67,000원까지 나간 게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소득 장목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인력 문제를 뭐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전 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44페이지 보면은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이게 국제 결혼이 뭐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 조례가 2006년에 저희가 뭐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 전국 최초로.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2020년도 보면은 지금 악양면에 한 분, 북천면에 지금 한 분 있죠. 네. 이제 지금 8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2월은 뭡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입국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입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까? 아니,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못 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 선정된 사람도 지금 그게 좀 어려울 듯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 지금 하반기도 좀 신청이 끝났죠? 네. 또 연장할 뭐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데. 연장 공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장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뭐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맨 처음 이게 시작했던 게 결국은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또 출산율도 장려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없습니까? 네. 여자는 왜 남자만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합니까? 아무래도 아직 이제 농촌에 35세 이상 이제 농촌 총각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장가를 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변에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가지고 일단 만약에 그런 여성분들도 있다면 저희가 뭐 조례를 바꾸는데 어떤 그런 방안을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게 남성만 국제 결혼 지원 대상으로 여치 말고 그다음에 의료 또 뭐나 교육 등 복지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농촌을 여성도 좀 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결혼 이 연령을 이미 지나서 장가를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지금 800만 원 지금 지원되는 거죠? 예, 800만 원 지원됩니다. 총 예산이 3,200만 원 같으면은 이게 4사람이네, 4사람. 네, 올해 2명, 작년에 2명,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분이 2분이고 2분 더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홍보를 좀 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실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